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려 놓고 오늘은 이런저런 소개를 하려고 준비해 왔고, 그래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업 첫 번째 수업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친구들 대부분 같은 과, 그 다음에 최소 2, 4학번,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게 이번에 4번째 학기인데, 제가 컴퓨터 학부 수업 해봤고, 소프트웨어 학부 수업 해봤고, 그 다음에 뭐 ICT 물류 무슨 융합전공 수업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과 글로벌 미디어 수업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는 해요. 아무튼 다양한 친구들이랑 지내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1학년 시점 아니면 지난 학기에 이제 프로그래밍이랑 관련한 기초적인 수업을 지금 수강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뭐 만드는 수업 들어봤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봤습니까? 그걸 지난 학기나 1학년 때 해봤겠죠? 그런 거를 1학년 때 또는 지난 학기까지 진행하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상위 단계의 기본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번 자료구조 및 실습 수업을 수강 신청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에 아마도 몇몇 친구들은 이전에 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본인이 만족할 만한 학점이 나오지 않아서 재도전을 하기 위해 여기 앉아있는 소위 재수강하러 온 친구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확인해 보니까 여기 중에 지금 스파이가 껴있기는 해요. 다른 과에서 이제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우리랑 함께 하게 된 친구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수업 자료구조 계열 수업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뭐 컴퓨터 학부에도 있고 소프트웨어 학부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뭐라 그래야 될까요? IT라고 해야 될까요? 컴퓨터 관련한 쪽으로 이제 복수 전공이라든가 를 희망하는 친구들, 다른 과 친구들이 선수강을 하기 위해 요거를 수강 신청하는 그런 수요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스토리 아래에서 요번 2025년도 시즌, 가을 학기 시즌에 우리랑 같이 일주일에 4시간어치 수업을 듣기 위해 여기 앉아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두들에게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뭐 요 정도 소개하면 오늘 할 일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는 제 소개랑 우리 수업, 요 자료구조 및 실습이라는 수업이 어떤 느낌의 커리큘럼상의 위상을 갖고 있는 수업인가,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가반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그 다음에 몇 가지 공지사항 비슷한 거 말씀드리고 간단한 조사 정도 하면 일단은 본론은 끝이 납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인가 뭔가 설치하는 방법 소개하면 오늘 컨텐츠가 끝이 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강의 계획서 LMS에서 클릭하면 볼 수 있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다가 제 전화번호랑 메일 주소를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0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뭐 내가 지금 1시 수업인데 갑자기 뭐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갔다 오고 싶다, 그럴 때 저한테 문자라든가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응답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다라면 저는 LMS 그 메시지를 보내시면 제 핸드폰이 울지를 않아요. 제가 나중에 LMS에 로그인을 해야지 여러분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연락은 가급적이면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거나 메일 겐톡을 보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튼 간에 제 이름은 이주호고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이제 가정용 컴퓨터를 사 오셔가지고, 그 당시 컴퓨터는 이제 모니터가 비싸가지고 집에 있는 TV에다가 그 전선 이렇게 연결해가 그 외부 입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연결해가지고 TV 화면 보면서 키보드 치면서 코드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막 비행선 날아다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어렸을 때 또닥또닥 만들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랑 관련 있는 과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랑 관련 있는 대학원에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박사 과정까지 다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박사 졸업은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 과에도 아마도 몇몇 수업들은, 우리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몇몇 수업들 실습이 있는 수업들은 이제 교수님보다 훨씬 젊은 조교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는 거 옆에서 도와드린다든가 과제 이렇게 걷는다라든가 그렇게 수업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수업은 그게 배정이 안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저를 조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제가 석사과정 입학할 때부터 그 실습 조교 활동을 쭉 진행을 하다가 2016년도 2학기쯤에 이제 옆반 교수님이 저한테 지금 이제 파이썬 수업을 직접 진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 한번 해볼래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콜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직접 제 이름을 걸고 학교에서 강사로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고 올해가 2025년도 2학기니까 지금이 그래서 이제 10년 차에 딱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리 학교 출신은 아닙니다. 외간 남자의 오랑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실습 조교 내지 강사 업무를 하다가 이제 파이썬 수업, C 다루는 수업 보통 1, 2학년 수업들을 전담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박사 졸업할 생각은 안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학교뿐만 나 다니던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컴퓨터과 똑같이 있을 거고 그 친구들도 1학년 때 파이썬하고 C 잠깐 하고 뭐 자바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이런 자료 구조 수업 할 거고 엔간하면 커리큘럼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어서 매 학기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는 요 파이썬 수업 자료를 들고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월급이 복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겨울에 소위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6군데 학교의 원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봤어요. 그랬더니 3군데 학교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랑 저 원래 다니던 학교랑 다른 2군데 학교까지 해서 총 4군데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수업한 지도 그래서 4번째 학기가 됐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진짜 교수님은 아니에요. 소위 정교수라고 부르는 정규직은 아닙니다. 오랑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수업 시간에 막 궁금한 거 있다, 질문 있다 할 때 손 들고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칭이 돼 학력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장님이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이봐요 이러면 좀 그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제가 지금 최종 학력이 석사고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예요. 그다음에 재성이 2시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2를 줄여서 저를 이제 마이님이라고 호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저를 그런 식으로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제 소개는 끝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은 자료구조 및 실습으로 7글자로 돼 있는 3학점이면서 아마도 2시간 이론 2시간 실습으로 그렇게 배정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은 이제 이 자료구조인데 실습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이론만 3시간 하는 그런 수업으로 돼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니면 이제 4학점 6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학교도 있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3학점 4시간으로 그래서 실습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실습실 컴퓨터도 있고 저랑 옹기종기 모여 앉아갖고 제가 중간에 봐드릴 수 있는 실습실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컴퓨터랑 관련 있는 컴퓨터 계열 학과들에서 이제 여러분 졸업하면 뭐 구직 활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으로 대학원에 간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 컴퓨터 동네에서 나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나랑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치 교양 내지는 도덕 같은 느낌으로 미리 잘 챙겨둬야 되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거를 1학년 1학기 때부터 다루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기본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수학이라든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1학년 때는 그런 것들 위주로 다루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갖췄다 하는 친구들이 2학년 시점에 슬슬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전공의 핵심이면서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포지션에 있는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도 우리도 다음 학기에 이제 알고리즘 내지는 알고리즘 및 실습과 같은 과목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과에 알고리즘이라는 수업이 있습니까? 보통은 자료구조라는 수업이 있으면 그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쯤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수업이 나와요.
아마 우리도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일반적으로 2학년 내지 3학년 1학기 정도까지 포진이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이 자료구조 및 실습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을 그 알고리즘 수업에서 또 한 번 듣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반으로 갈라서 여기까지가 자료구조야. 자료하면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요즘 알고리즘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유튜브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얘기하잖아요. 걔는 아무래도 데이터보다는 그런 데이터를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목록에 위에다 띄워주는 거잖아요. 수백억 개, 수백조 개가 넘어가는 애들 중에 한두 개를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는 이제 데이터보다는 그걸 다루기 위한 코드 쪽에 가까운 얘기일 것 같은데, 그 데이터 쪽이랑 코드 쪽이 두 가지 얘기는 딱 반으로 갈라서 여기까지가 데이터고 이거는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나눠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주제가 다소 겹친다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자료구조라는 과목을 먼저 한 학기 정도 먼저 다루도록 일반적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요. 그 다음에 이런 자료구조 수업은 일종의 요 컴퓨터 동네의 역사적인 어떤 우리 선조들의 업적 같은 것들을 구경한다. 마치 사자성어를 여러분이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역사 내지는 수거를 아마도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하거나 했을 때 내 선배들, 내 동료들, 내 경쟁사 사람들이 전부 다 동등하게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들을 나도 이번 학기 동안 내 머릿속에 살짝 그려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일종의 그렇잖아요. 문화 같은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문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주입식 교육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어떤 특정 단어 내지 개념을 남들이 알고 있는 것과 동등한 느낌으로 나도 한번 가져가 본다라는, 그래서 저 사람들과 얼마든지 내가 공동체 내진 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파이썬 수업 1학년 수업에서 내가 파이썬 코드 짤 땐 그런 거 1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1학년 수업에서는 그냥 과제 목표하는 대로 돌아가면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는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해서 내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를 내가 스스로 정하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문장들 엔터 쳐가면서 작성할 거냐도 여러분이 직접 정해서 하나 뚝딱 만들어서 예를 들면 커다란 과제로서 제출한다거나 해서 점수를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료 구조 쪽은 일단은 그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정한다기보다는 남들이 과거에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나도 한번 밟아본다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역사 수업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서 수업하는 거의 모든 학과들이 이렇게 2학년 때 동등한 내용을 다루고 졸업을 하겠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 등등 다른 나라 친구들도 다 동등한 내용을, 동일한 단어들에 대한 내용들을 구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포지셔닝 돼 있는 것들 중에 가반, 우리 반은 어떤 식으로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영위를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본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동네, 컴퓨터랑 관련 있는 동네 사람들이 사실상 모두가 잘 알고 있을 만한 주요 자료 구조들을 우리는 조금 중립적인 관점에서 뭐가 무조건 우월하다, 뭐는 좀 열등하다, 이거 왜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같이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하나하나 존재했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비교한다라면 얘는 어디서 강점을 갖고 얘는 이 부분에 강점을 갖는다와 같은 식으로 있는 그대로 한 번씩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 스택이나 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스택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보통 이제 그 카드 게임에서 스택을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카드 이렇게 딱 발동하면 그 위에 내 카드를 또 얹을 수가 있어요. 막 카운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카드를 올린 친구가 발동하기 전에 그 위에 올린 게 먼저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꺼낸 카드가 먼저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막 반사, 막 무지개 반사, 막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그런 카드 게임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건 그 큐는 이제 뭐 여러분 뭐 큐 돌린다란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게임 시작 버튼 누르면은 내 계정이 이제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랑 비슷한 사람 10명 만나면 이제 뚱 하고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서기 같은 느낌의 단어로 여러분이 아마 인식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런 스택인가 뭔가 큐 뭔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작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제도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내가 남들이 다 아는 바로 그 스택, 그 큐를 만들어 본 적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학기 동안. 물론 얘네 둘만 하고 종강을 맞이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간단한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는 되게 일반 상식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컴퓨터쟁이들이 엔간하면 다 한 번쯤은 구경해 본 적 있는 자료 구조들을 한 학기 동안 쫙 훑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표는 방금 자주 얘기했던 그겁니다. 남들이 어떤 단어, 자료구조 이 명칭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뭔가 회사에서 개발자 지금 모임인데 우리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뭔가 지금 중간에 속도가 좀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중간에 큐를 하나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누가 아이디어를 말한다 칩시다. 원래 없었어요, 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그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럼 이제 그 회의실 의자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원래 우리 회사 서비스 그림 사이에 그 Q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로 그 이미지를 중간에 끼워가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팀에 그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우리 선배들이랑 동등한 이미지를 동일한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이썬 코드 짤 때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파이썬 코드 리스트라는 거 써본 적 있습니까? 대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적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면 이제 내가 0번째 칸에 3 담고 1번째 칸에 5 담고 여러 값들을 모아서 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엿한 하나의 자료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걔는 자료 구조의 개념들이 실제로 탑재되어 있는 실제 파이썬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물, 좀 더 엘리건트하게 말하면 구현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자 이런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요 컴퓨터 분야 하드웨어 쪽을 뺀다면 소프트웨어 분야의 일종의 재료공학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물론 내가 개발자로 취업하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요 동네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다. 라면 내가 지금 일을 시키는 대상에 해당하는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전공 작업의 효율도 얼마든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컴퓨터 쪽, 하드웨어 쪽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그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 단어들 등등을 우리가 학습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공학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라고 지금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 별 감흥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가 우리는 지금 건축 전공이 아니니까 저 6글자가 감흥이 없을 건데 건축 전공하거나 신소재과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이게 신이 내려주신 완벽한 조합 뭐 있습니까? 민트 초코 그런 거 말고 아무튼 그런 누구나 동의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역사 그 자체, 현대 문물 그 자체에 해당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동네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우리 자료구조 수업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면접 같은 데 가서 저런 단어들을 남들이 아는 그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내 아이디어를 살짝 섞어서 면접관님이 물어보셨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소 배우신 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충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마도 1학년 때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도전했었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복잡할 수도 있고 내용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는 거야?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지? 무슨 이득이 있다고와 같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해 봤었던 프로그래밍
목표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거를 이번에는 C++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매개체로 두고 직접 집에서 한번 그 결과물, 실물을 만들어 보는 경험도 얼마든지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 흐름 어딘가에 담았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 얘는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if문이라든가 while문이라든가 써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동일한 내용을 반복 실행을 해야 된다. 어쩔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어쩔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목표를 딱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문장들이 파이썬 동네에 존재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중첩해서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 놓는다든가 하면서 우리 자료구조 과제를 수행하게 될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는 좀 더 복잡한 목표를 들고 와서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개발자로 취업할 때도 그때 가서 if문 안 쓰고 개발할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문장들을 단지 예전보다는 좀 더 복잡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쓰게 된다는 걸 깨달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료 구조를 그러니까 한 7개 기말고사 볼 때까지 옌 7개 정도를 우리가 직접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볼 수 있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니 파이썬 동네에서 리스트밖에 안 써봤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중괄호 열고 닫고 써봤습니까? 보통 1학기 때는 잘 안 쓰죠. 왜 굳이 리스트 하나만 있으면 내가 거기다 3개 넣을 수 있고 500만 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자료 구조를 도입해서 써야 되나? 이게 과연 이득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순간이 있기는 한 걸까를 납득하기 위한 정도까지만 어떤 자료 구조들 사이의 성능을 대조를 한다라든가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도 내지는 complexity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무난히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못 들어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 자료구조 우리가 가반인데 자료구조 및 실습 나반 다반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거를 중시하는 이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문제로 자주 내시는 교수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들이니까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연구해서 논문 적어서 발표하실 수 있잖아요. 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업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 부분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자료구조 수업은 요 분석이라든가 비교라든가 뭔가 미세한 차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는 것들을 중시하는 그래서 그분의 자료구조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위주로 포커스를 잡아서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교수님, 그런 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쿨하게 어느 정도는 역사 상식 선까지만 체리 피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학년 다음 학기 이후에 아마도 나올 수 있는 알고리즘 내지는 그거랑 관련한 수업에서 좀 더 포멀하게 자료 구조들 사이에 우열을 가린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남의 아이디어보다 얼마나 더 내지는 어느 상황에서 더 우월한지를 주장한다거나 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론적인 기법들을 추가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 오후 반이잖아요. 수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실제로 제가 이 알고리즘 수업을 하기는 합니다. 우리 과는 아니에요. 컴퓨터 학부긴 한데 제가 그래서 제가 뱉은 말을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도 그쪽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저런 걸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저런 걸 알아야 됩니다. 상식 수준까지는 알아야 돼요. 언제 방금 전 얘기했던 스택이라는 게 유리하고 언제는 그렇지 않나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매우 깊게 파들어 간다거나 하진 않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요 자료구조 동네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론을 시작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초반부에는 여러분 이전 학기 내지 1학년 때 경험해 봤었던 기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살짝 돌아보는 시간을 한 3주 정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 이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보지 않았겠죠? 이전 수업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학부는 안 배웠다고 했거든. 당신들이 선구자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는 요거를 C++라는 친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일단은 여러분이 파이썬이랑 C 정도를 써봤다는 가정하에 스토리를 한번 들고 와 볼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재미없다,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월급을 받아갈 생각하지 말아라고 저한테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거는 다다음 주부터는 과감하게 스킵을 하고 본론을 조금 더 보완하는 식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능동적으로 우리 자료구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코드를 직접 적으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시간을 살짝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텐츠는 그 정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업 자체랑 관련해서는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예정이에요. 얘가 3년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현재 최신 버전이 3.13이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무려 다음 달에 3.14가 나와요. 매 10월마다, 매년 10월에. 그래서 지금 파이썬 동네도 되게 큰 있잖아요. 홍역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빨강색이랑 파랑색 싸운다라든가 왼쪽 오른쪽 싸운다라든가 하는 그런 게 요즘 3.13 시절에 드디어 뭐라 그래야 돼? 한쪽에만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양쪽 버전을 다 만들어서 어느 쪽이 더 우월하냐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했고, 그 결과가 다음 달에 아마도 3.14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파이썬은 워낙 많은 분야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핫한 언어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C++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휙휙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얘는 3년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은 2023년도 표준이 최신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버전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2023년도 표준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대중들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보다 하나만큼 더 예전 버전인 2020년도 표준 C++를 사용을 할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얘는 윈도우 쓰는 친구들, 맥 쓰는 친구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리눅스 쓰는 친구들, 우분투 같은 거 쓰는 친구들도 다 2020년도 표준에 들어있는 기능들은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튼 2020년도 표준을 쓸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는 맥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한테 계좌이체 하셔도 살 의향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크린샷이라든가 예시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윈도우스 11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라는 그 보라색 아이콘 그거 눌러가지고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맥북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윈도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는 친구들 윈도우 노트북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LMS에 test.cpp라는 소스 코드를 올려놨어요. 본인의 맥북 C++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이 친구 컴파일하고 실행하는데 성공한다면, 성공하면 3 출력되거든요. 3 출력하는데 성공했다면 그냥 그거를 사용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1,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 무료 버전 쓰는 거를 일단은 우리 수업 스탠다드 환경으로 가져가 두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지금 실습실 컴퓨터들은 그게 다 적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내 지금 윈도우 노트북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세팅 잘 돼 있는지 모르겠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환경 구성하는 방법은 압축 파일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고, 좀 이따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오늘 완벽하게 환경 구축하고 집에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료구조 및 실습 수업인데 2시간 이론 2시간 실습 수업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굳이
이건 좀 이따 실습 시간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반반으로 나눠서 스토리를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 어떤 슬라이드는 잠깐 이론적인 내용 했다가 이 부분은 살짝 예시 코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실습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여드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공부하거나 할 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이론적인 추상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여러분이 실제로 과제라든가 C++ 구현체라든가 만들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명백히 구분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까지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가급적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과제, 여러분들한테 막 이론적인 분석을 해서 복잡도 계산해 오세요. 그런 과제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과제는 여러분 요거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켜서 직접 C++ 코드 작성해서 작성이 끝난 .cpp 파일 실행하면 아마도 내부적인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정상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내용물들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제가 미리 짜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 거 딱 실행했더니 완벽합니다. 제출 가능 이런 식으로 뜨면 여러분이 작성한 .cpp 파일을 내시도록 그렇게 과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은 이 정도예요. 팀플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우리 컴퓨터쟁이들은 보통 MBTI를 I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내향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팀플 같은 거 없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2번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15주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단은 마음먹기로는 중간고사를 9주차에 보고 기말고사를 한 주 보강을 해서 16주차 수업 시간에 보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2학기 같은 경우는 추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추석 연휴가 10월 3일 금요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한 주를 통으로 쉬어요. 여러분 추석 연휴 수요일 날 수업 오고 싶어요? 안 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쉴 겁니다. 추석 연휴 때. 그러면 15주 중에 한 주가 빠져나가면 14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한 주를 뒤로 미룬다. 진도를 미루고 그만큼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한 주씩 뒤로 미룬다 같은 느낌으로 스케줄을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른 수업들은 중간고사 8주차, 기말고사 15주차에 볼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겠죠? 다른 교수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요 자료구조 및 실습 수업은 시험 공부는 어차피 제가 이거 영상해서 유튜브에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주차랑 15주차는 일단 다른 과목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먼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정리됐다 싶으면 유튜브 영상 다시 보면서 복습하면서 9주차, 16주차에 우리 내용 한 번 더 정리해서 시험 한번 시원하게 보고 그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거나 종강을 맞이하는 아마 이 2학기 가을 학기 같은 경우는 16주차가 지나면 아마도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수 있게 일단은 저는 스케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중간 기말이 30%씩 들어가고 출석 오늘은 전원 출석으로 간주할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번호 그걸로 해서 출석을 매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과제는 3개 내지는 4개가 출제될 것 같고 10%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는 이제 우리 중에 재수강하는 친구들 우리 학칙상 재수강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점수를 잘 받았어도 제가 A-까지밖에 못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석차를 매겼는데 재수강하는 친구가 하필이면 석차 1등이다. 그러면 그 친구가 A- 그룹의 최상위가 되게끔 요 기타 점수를 감점을 시켜서 등수를 보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2, 4학번 친구들 요번에 자료구조 및 실습 수업 처음 듣는 친구들은 기타 점수는 무조건 100점을 가져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그래서 출석 20%라고 했는데 뭐 언제까지가 지각이고 언제부터 결석이냐 아니면 출석 한 번 빠지면 몇 점이 까지는 거냐 등등은 대충 한 다다음 주쯤에 우리 그 있잖아요. 개강 후 정정 기간 다 끝날 쯤에 별도로 제가 안내문을 작성해서 .pdf 파일을 LMS에 게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일단은 본론은 끝이 나요. 궁금한 거 질문 받습니다. 네. 순수하게 제가 출석부 딱 뽑았을 때 제가 적혀있냐 아니냐로만 판단해요.
당신이 예를 들면 지금 이사학번인데 42살이다. 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로지 출석부상이,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이 사람이 재수강이냐 아니냐만 따질 거예요. 그런 거 막 예를 들면 다른 것까지 더 신경 쓰면 좀 복잡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질문 받습니다. 이게 자료구조 및 실습 7글자짜리 수업인데 제가 종종 그냥 자료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아, 그래. 실습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실기시험 보고 싶습니까?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시험,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그냥 보편적인 필기시험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을 보는 게 가능할까? 여기서? 그렇다고 막 뭐 과거 시험처럼 막 바닥에서 시험 보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지? 시험장 관련해서는 한번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해 볼게요. 그래서 시험은 필기 시험을 볼 거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료 구조를 지난 학기에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아까 살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몇몇 친구들이 필기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제 소위 기출이나 족보 같은 거를 에브리타임 가서 자료 구조 이응, 지읒, 히읗 교수님 족보 구합니다. 사례함 이런 식으로. 뭐 코딩 게시판 이런 데다 올리는 친구들도 분명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도부터 제가 수업을 직접 진행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출제했던 모든 과목들의 모든 시험지 원본 .pdf 파일을 전부 다 압축을 해서 LMS에 게시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자료 구조는 지난 학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막 파이썬 수업 막 몇십 개 있고 막 그래서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은 객관식을 이딴 식으로 내는구나 같은 것들을 성향이라든가를 파악하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우리 수업의 기출은 원작자인 제가 직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자체는 조금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비율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나중에 석차를 잴 때 가장 큰 분산을 차지하는 건 맞잖아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료구조 과제 딱 냈어요. 기한 안에 냈습니다. 근데 그지같이 해서 냈어요. 아이 더러워 하면서 0점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기한 안에 어느 정도 챙겨갖고 내면 기본 점수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출석 뭐 조금 늦게 왔다거나 하면 지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은 그렇지 않죠. 시험은 순수하게 여러분이 펜으로 무슨 글자를 어디다 적었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0점이 나올 수도 있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절대로 추가 점수를 드리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고사까지는 일단은 조금 신경 써서 점수를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시험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의 스토리를 2번에 걸쳐서 중간중간에 복습을 하면서 최대한 챙겨놓고 다음 학기 이후로 졸업 이후로 넘어간다라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관련한 얘기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궁금한 거 또 질문 받습니다. 나중에라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빠른 퇴근을 위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대충 수업 내용물, 그 다음에 수업 자체 구조 정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수업 바깥 부분, 일종의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부분 몇 가지만 공지사항으로 전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소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자료구조 수업, 제가 알고리즘 수업은 몇 년 전부터 해봤는데 자료구조 수업을 정작 맡아본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지난 학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수업 자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내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저는 나름대로 약간 귀납적인 측면에서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시점에 경험해 보고 갔으면 좋겠다, 요거는 조금 옛날 얘기지 않을까와 같은 가치 판단을 해가면서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수업이 될 수 있게끔 한 주 한 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얼굴이 빨강색이 되나 파랑색이 되나를 관찰하면서 우리끼리 적응을 해가면서 수업 자료를 한 번 더 끓여내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 나름 제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남겨서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나 뭐 졸았다 같은 거 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차선책들을 중간중간 마련해서 영상 올린다든가 하고 있으니까 이번 한 학기 동안 요 수요일 오후반 수업 같이 보내면서 여러분이 다음 학기 이후에 여러분의 전공 활동 내지는 요 컴퓨터랑 관련한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는 다른 전공 활동들도 시야에 두면서 무리 없이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건설적인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1시간 컷을 하고 본론을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4분을 중간 쉬는 시간을 일단 가질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윈도우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해서 집에 가고 싶다. 잘 되는 거 확인하고 안심하고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요 환경 구성하는 방법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영상 보고 하려 괜찮아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먼저 가셔도 돼요. 그렇게 자유롭게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촬영 요 정도로 해두고